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월 14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뭐 했어요? 주말에 뭐 했더라? 삶이 무료한 주말에 파주에 갔다 왔어요. 파주 장어를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죠?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요? 네. 아이고. 뭐세요? 이게 무슨 소리요? 죄송합니다. 주말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네. 장에 힘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냥 누워 있는 거죠. 자, 뭐 장어 먹고 힘났는지 삼성전자가 오늘 상한가 역시 먹었어야 되네. 2.4% 네. 올라가지고 67,000원까지 올라갔고 힘입어서 코스피가 0.94% 플러스, 네. 코스닥은 0.08% 마이너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해종합지수가 힘을 내주면서 같이 뭔가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창 모험장의 김장희 모험장님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주말에 뭐 하셨어요? 책 봤죠. 저 책 좋아하니까. 인도 책 보고 인도 책. 계십니다. 맞다. 그때 두꺼웠던 거. 제목 뭐죠? 인도? 뜨겁게 사랑하고 뭐? 두 개의 인도 같아요. 두 개의 인도. 두 개의 브로큰 깨졌다 뭐 그죠. 비판적인 겁니다. 오케이. 하창 본부장님 주말에 뭐 하셨어요? 네, 뭐 저는 별거 없었습니다. 네, 그냥 쉬었습니다. 요새 이렇게 톤이 좀 다운이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기분 탓입니다.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아니요, 문제입니까? 우리의 아니요. 기분 탓?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부모님의 기분 네, 탓? 저는 네. 아니 웃지도 않고 농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웃는 게 좋은데. 때 되면 웃어요. 네. 진행하시죠. 네. 뭐가 문제입니까? 털고 갑시다. 아니 뭐 없어요. 아 왜요? 하세요. 아니 유쾌하게 재밌게 다 같이 해야지. 유쾌하게 하세요. 이제 웃는다. 네, 하나씩 웃는다. 하세요. 유쾌하게 해야지. 털고 갑시다. 왜요? 그냥 해요. 아니 이게 보는 사람도 이전과 텐션이 다르고 하는 사람도 불편하게 하고 이러면은 이게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을이라 그렇다고. 가을 남자? 남자니까. 가을 원래 타나봐? 가을 되면 가을 타잖아요. 남자들 타니까. 딴 데 만나서 사람도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네. 다 대부분 좀 젊으시잖아요. 젊음이 계속되는 게 아니다. 즐겨라. 가을 하늘 공활한데 가을 하늘 좀 보고 살아라. 라고 쓸데없는 얘기 하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가을 하늘 좀 보고. 가을 하늘 보세요? 그럼요. 저는 봐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아깝잖아요. 가을이 금방 간대요. 내 얘기했나요? 맞아. 올해 겨울 11월 달에는 11월 초까지 한 15도 20도 하다가 네. 갑자기 11월 중순에 영하 15도 된답니다. 갑자기. 그래서 가을이라고 만끽할 수 있는 기간이 그분의 예측에 의하면은 틀리길 바라지만 몇 주,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을 때 가을 정취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팬들이 엄청 많네. 나한테 그만하라고. 아니 옆에서 약간 기분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저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시장도 좋고 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아니, 원래 그냥 다 하라니까. 지나갑니다. 그냥 한다 진짜. 그냥 합니다. 알겠어. 네. 자, 그러면은 두 분과 함께 3시 24분 지나가고 있어서 동시효과 상황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창 본부장님 코멘트 들어본다면요.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아쉬운 거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뒷받침이 더 되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현물이 조금 같이 못 들어와 준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이 6천억이나 좀 들어와 줬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도 3천억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현물이 안 들어온 거를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상해나 이런 쪽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중국 증시가 살아나 버리면 상대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올 수급이 못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쪽이 상승을 한 거는 엔비디아의 NDR 그리고 이제 TSMC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조금 기세를 피우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방론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오늘 금융주들이 좀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은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좀 좋게 흐름이 나왔던 게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수출 기조가 좋아진 거, 그다음에 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두 개가 좋지 않았죠. 근데 다시 한번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좀 돌아와 준다면 상당히 또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그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금요일장에도 사실 좀 부정적인 뭐 CPI나 이런 것들을 좀 뜯어보면은 뜯어봐야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걸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미니 선물 지수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중국 쪽에서 반등이 나왔고 만약에 이제 이 반도체 중심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 준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증시의 랠리 자체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긍정적인 거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적인 전망이 그 잠정 실적이 이렇게 좋게는 안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이 지금 꽤 잘 나왔어요. EPS도 잘 나왔고 네. 매출도 잘 나왔는데 특히나 EPS 쪽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실적의 스타트가 상당히 좀 좋게 끊어졌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주고 대선적인 부분까지 붙어주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좋아지게 된다면 뭐 충분히 상승 랠리가 나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은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일단은 좀 가장 문제였었던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2%대 좀 올라와 주면서 네. 나름대로 수급은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장중 수급 보면은 들어오다가 이제 또 나갔는데 수급은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드디어 좀 턴을 하나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왜냐면 최근엔 그래도 막 3천억, 2천억씩 계속 팔다가 네. 오늘은 아직 집계가 덜 나오긴 했지만 장중에는 마이너스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좀 뒤집기가 나오면 좀 증시의 전반적인 훈풍도 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오늘 장 코멘트 네, 그 얼마나 끝났죠? 0.9였나? 0.94 정도? 코스닥은 보합 정도. 네, 약보합과 평균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잘했다. 선방이 아니고 잘했다. 아웃부분이죠. 아웃부분이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본호님한테 그럼 이게 지금 사실 풍선 효과라고 해서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어디서 딴 데서 돈이 들어와서 오르는 게 아니라 딴 걸 팔고 그렇지. 오를 거 사고 또 여기 조금 오르면 여기 팔고 또 딴 거 사고 이런 풍선 효과는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까? 그게 되려면은 아마 거래대금 자체가 한 13조, 14조 이렇게는 터져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순환매가 아니라 다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보시면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좀 핫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예요? 거래대금이 오늘 7조 9천억 정도로 집계가 아직 그 동시효과가 안 끝나서 좀 바뀌겠지만 뭐 이렇게 7조 8조 때면은 두 개 이상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력적으로 하나가 가버리면은 나머지는 좀 쉬어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수급의 기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거래대금을 보는 이유는 이제 동시에 여러 산업군들이 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진짜 적네요. 7조 9천억. 와, 적죠. 핫할 때의 반토막. 반토막. 네. 그렇지. 완전 역대급이네. 최근 며칠까지만 해도 한 2주 동안 뭐 11조, 10조, 9조 요 정도였는데 지지난주 그렇지. 지난주부터 어떻게? 지지난주에나 그렇지. 지난주부터 아니 지난주에도 거래대금 그래요? 9조 5천억, 네. 13조, 13조. 9조 1천억, 10조 그렇군요. 그랬는데 한 오늘 자릿수 떨어졌네. 와 마지막에는 8조 1천억으로 끝나긴 했네요. 8조 8자. 코스피가 1% 올라서 마감을 하니까 네. 참 그렇습니다. 수급도 메말랐고 거래량도 좀 메말랐고 그리고 어디 오른다 그러면 딴 데서 빼서 올리는 이런 돌려막기 형태가 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나아질 거니까 11월, 12월을 보고 계속 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시 30분 땡땡땡. 지나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전효민님, 탈감님, 무지개님, 윤님도 땡땡땡 해주셨고요. 도곡동 단타족 형님도 오셨습니다. 갈매기님도 오셨고요. 갈매기님은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아. 번호형 달달한 거 드시고 기분 좋게 5,000원. 방송해요. 항상 덕분에 투자 잘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돌아빠님이 장어. 오. 장어 먹었다고? 아 장어 맛있는 거 혼자 먹고 다녀. 장어 얼마요? 비싸지 않아요? 장어 비싸죠. 한 8만 원 이렇게 되지 않나요? 겠죠? 1인당 보통? 파주. 파주는 그렇게 그 정도는 안 되겠다. 거긴 그 뭐 산성 있는데 산에서 먹는 거는 그렇지. 부모님이랑 같이. 맞아. 그 네. 무슨 까먹다. 나루터? 나루터 엄청 비싸 거기. 비싸요? 명품이잖아. 잘해드려야겠다. 쟈니님, 네. 네코후메님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땡땡땡. 자, 그러면 코스피가 맞습니다. 1% 넘게 상승해서 마감이 됐네요. 2623. 요 정도에서 1.0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상승 종목 480개, 하락 종목 400개. 그래서 거의 삐까삐까했습니다. 코스닥도 와 상승 종목 793개, 하락 종목 763개. 반반. 오, 반반, 반반 진짜 치킨이네. 반반 치킨의 와. 정석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코스닥도 0.09% 마이너스 770 보합으로 딱 끝나 버렸습니다. 네. 성킴님이 JYP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이브가 4% 갔거든요. JYP도 1.3% 오. 길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현님이 또 노무현? 오늘도 네. 2달러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번호형 아유. 힘내세요라고 해주셨어요. 아, 슈퍼챗 고맙습니다. 네. 노무현님 항상. 예. 자 그럼 보노님의 시황 준비하신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직 그 장중 수급이 다 안 잡히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일단 좀 진행을 해보면 지수는 1%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동시호가 때 조금 더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2.53%로 조금 더 올라줬네요. 수급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2623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는 1.02% 올랐습니다. 거래대금은 4천억 정도 늘었네요. 8조 3천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0.26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 전일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0.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꽤 빠졌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대금은 5조 7천억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은 5조대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 좀 이 코스닥을 끌고 가는 주체들이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차익이 나오면 지수단에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이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현물은 아직 안 잡히고 있는데 선물은 이제 동시호가 때 한 1,100억 정도 팔았네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은 3,300억에서 3,400억으로 100억 정도 늘었고요. 외국인 현물은 아직 좀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좀 변동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선물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네요. 그래서 막판에 동시호가 때 좀 일부 차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니케이는 휴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해나 뭐 일단 신천 이런 흐름들이 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원달러 환율이 불과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아마 그때가 1,305원대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1,355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엔화 같은 경우도 149엔대로 달러엔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 정도로 강하면 뭐 네. 캐리 트레이드는 진짜 많이 멀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2,600도 사실 엄청나게 높은 가격인데 네. 2,700선도 이제 1, 2%만 올라가면은 뚫리는 부분이어서 금 가격은 확실히 정말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면 뭐 실버라든지 기타 다른 쪽에서의 변화가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은 추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장 마감 코멘트? 너무 잘해서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 흠잡을 데가 오, 없다. 그래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리포트 잘 보고 오늘 사실은 리포트가 골고루 많이 나왔어요. 그거에 정신 없었는데
주가는 뭐 꼭 그 리포트 나온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받을 만한 게 소개시켜드릴 게 많아서요. 그것만 해도 한 10분 이상 잡아먹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리포트 좋았어. 리포트 읽어보시고 오늘은 뭐 예상했던 뭐보다 조금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뭐 특별히 나쁠 거 없어요. 오케이. 오늘 나쁘지 않았던 그런 하루였다라는 평가하고 그 이유가 외국인이 외국인? 팔던 걸 멈췄잖아요. 멈췄어. 많이 사주진 않아도. 그렇죠. 700억. 700억. 아휴. 이게 어딘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대량으로 팔던 거.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는 오늘 좀 멈췄나요? 아니요, 아니면 줄어들었나요? 줄어들기는 했는데 오늘도 940억 정도 팔았네요. 그렇네요. 네, 막판에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팔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줄어든 거에 의미를 좀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은 역시 또 삼성전자 940억 팔고 그리고 하이닉스를 420억 사고. 네. 방향성 명확해서 좋다. 일관적이다. 진짜 정말. 일관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번 주 일정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정이요? 잠깐만요. 예, 딱 일정이 어. 잠깐만. 찾고 일정이 있어요. 어디 갔지? 네. 윤상빈님이 뒤쪽에 2,000원 있어요. 보내주셨어요. 일정이 윤상빈 형님이 2,000원 보내주시고 KTNG 말씀하신 것처럼 KTNG 오늘 올랐습니까? 오, 5% 올랐네요. KTNG도 어제 무슨 빠진 이슈 거. 있었는데. 그죠? 자사주 소가. 소가 그랬다가 경고 딱지 먹고 한 12% 빠졌다가 아이고. 예. 그 다음에 5% 오늘 오르는 네.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네. 가시면 됩니다. 네. 일정 가볼까요? 네, 이번 주 일정입니다. 사실 이번 주 일정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다 담으면 너무 많아서 좀 많이 축약을 했습니다. 기업 실적은 뒤에 이 장표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장이 휴장이었고 미국의 채권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콜럼버스 데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수입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좀 변동성이 생겼고요. 이따가 이제 5시쯤이죠. 오펙에서의 월간 보고서 나오니까 국제 유가의 변동성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수출 수입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고요. 이제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가 의미가 굉장히 강해질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조업 지수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월간 보고서 나오니까 이것도 EIA에서 나오는 거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재보궐선거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수입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목요일도 일본의 수입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ECB 통화 정책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 좀 중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 산업 생산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금요일에는 중국의 GDP,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난번 소매 판매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양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GDP가 만약에 박살나면 월말에 있는 그 이제 중국 인민전대 회의 그거에서 좀 강하게 부양책을 하는 부분이 조금 더 힘이 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점으로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CPI, PPI에서 좀 영향을 크게 줬었던 쉘터 부분에서 신규 뭐 주택 착공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 해당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미국의 실적표인데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금융주들 JP모건 체이스부터 시작해서 웰스파고 뭐 이런 쪽이 잘 나왔어요. EPS가 일단 잘 나왔고 이제 요번 주 같은 경우는 뭐 CT도 있고 뭐 ASML도 있고 TSMC도 있고 뭐 넷플릭스도 있고 한데 저는 뭐 ASML 그다음에 이제 TSMC 넷플릭스는 제 의견이 아니라 네. 일부 보고서나 이런 외신에서 얘네의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경기를 좀 뭐 측정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입자 수로 어떻게 나온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TSMC는 실적이 매우 잘 나오겠죠. 대신에 이제 본 실적 발표하면서 어떠한 전망치를 내놓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주고 네. 있어서 실적 좋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어떠한 전망치를 더 키워 나가는지 요즘에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TSMC까지 그거를 맞춰주면 뭐 반도체 지수부터 시작해서 꽤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그래도 꽤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좋게 기대되는 애들은 그거보다 더 잘 나와야 되고. 근데 모르겠네. 뭐 안 좋을 것 같은데 좋게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또 올라가는 갑자기 또 올라가겠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다. 일정에 내일 그 뉴진스 한이 국감 출석 그 이야기도 있네요. 아침에 얘기하시죠? 뉴진스 한이가 국감 갑니다. 와, 그게 뭐 직장에서 따돌림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뭐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은데 아이고야. 부를 필요가 있나? 네. 모르겠네. 그 부르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가면 안 되죠. 웬만해서 혼나지. 참고인은 괜찮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증인이 안 될 겁니다. 아, 예. 근데 이게 하이브 주가에 영향을 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음.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기를 기대하고 근데 부르는 건지 모르겠고. 뭐가 됐든 어떤 이야기를 했든 그런 리스크는 이미 벌써 엔터 반영돼 주가에 있다.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4% 오르고. 오늘도 4%. 그 크게 뭐 한이 국감 뭐 국감 축하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증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일정까지 알아봤고 실적 이번 주에는 네, 실적 수요일 보기. 3분기 실적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시황 한번 볼까요? 네, 박상훈 원장님. 산업부터 좀 보면요. 오늘 금융주가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KB금융이 좋았는데 아마 밸류업 지수 좀 바꾸는 거에서 이제 은행주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가 제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높은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금요일부터 리포트가 꽤 많이 나왔는데 목표 주가도 소폭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고 일단 3분기 실적 자체가 컨센을 상회하는 부분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미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치가 높은 걸 이 회사도 알 거다. 리포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좀 주주 환원 정책을 나오지 않겠느냐. 요게 일단 분석의 해석이긴 한데 네.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항상 이제 10월 정도 되면은 뭐 찬바람이 불 땐 배당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배당과 관련되어 있는 쪽은 좀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변압기로 좀 퉁치긴 했는데 사실 전선 변압이 다 좋았죠. 트리거는 이제 구리의 선물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선 쪽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 높으면 바로 가격으로 또 전가를 할 수 있는 산업의 구조가 있다 보니 이제 구리 가격이 높아지는 걸로 인해서 이제 뭐 전선 쪽이 사실 좀 트리거가 먼저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제 변압기 초고압 쪽에는 LS 그룹이 들어가 있고 LS 일렉트릭이 올라가면 이제 또 그룹주 전반적인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 이렇게 오늘 좀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수출입 데이터를 좀 뜯어 보시면 사실 1일부터 10일까지 10월달 데이터가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출입 데이터의 연속성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기사는 이제 계속 높게 올라가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일단은 $10,000 돌파했다가 빠졌는데 전망치가 다시 $10,000를 뚫고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SKC 오늘 목표 주가 상향은 있었는데 네. 투자 의견은 중립입니다. 투자 의견 중립이고 목표 주가는 상향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JNTC를 검색을 좀 해보시면은 최근에 생산량을 좀 늘리는 부분에 대한 기사가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SKC가 좀 대장이었다라기보다는 JNTC나 뭐 필옵틱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 바닥권에서 한 7-80% 올랐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 와서 접근하는 건 많이 늦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HBM을 필두로 화면 좀 보여주시면 HBM 필두로 좀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특히나 이제 뭔가 HBM 필두로 움직이고 있었던 과거 그렇게 움직였었던 사례가 있었던 뭐 PSK홀딩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로봇은 이따 기사 아마 하나 들고 왔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노벨문화 관련해서 이제 제지까지 같이 움직였는데 그 안에 내지가 이제 한국제지인가 그거 거를 썼다라고 해서 이제 제지주들도 오늘 갔더라고요. 그래서 내집까지 좀 할 정도면은 뭐 다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드론은 이제 MOU 맺으면서 미국 시장으로 좀 진출하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JC현 시스템 상한가 왔고요. 방사는 이제 북한이 도발하는 부분들 포를 우리 쪽으로 좀 겨냥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스페코 빅텍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까 도그맨님께서 예스24 따상 받제 This is 국장 국장. 말씀하신 본인 거 것처럼 올라오면 국장이지. 국장. 유리기판 예스24 노벨문학상 뭐 드론 방산도 큰 방산 아니고 빅텍 스페코 이런 애들 조그만. 그 전쟁주들 같은 그런 조그만 애들 것들. 쓱 가고 제대로 간 거는 금융주랑 금융주. 반도체 소부장. 플러스 소부장 요 정도. 나머지는 변압기도 나머지는 좀 테마성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다. 알겠습니다. 예스24 더 가나요? 궁금했어요. 점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상이 안 풀리면은 점상 종목 그냥 계속 갖고 있으시는 게 맞고요. 점상이 풀릴 때 절반 던지고 시초가 깨지면 다 던지는 게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글쎄요 이게 뭐 매번 달라서 좀 과거에 점상 나왔던 종목군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한강 작가님의 책이 24만 부에서 50만 부가 주말에 그 팔렸대요? 정도가 팔렸대요. 굉장합니다.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50만 부. 주말 동안에만. 와. 그리고 1, 2주 내에는 100만 부까지 돌파할 와. 것이다라고 하니까 오. 들썩일 수도 있겠다. 국장이니까. 3% 한번 초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클베레? 고품격에 딱 맞게. 나와주시고. 문학적 네? 소양이. 제가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때 그래. 채식주의자 읽었냐고 했더니 고기 먹겠다고. 나는 육식주의자에서 채식주의자. 이거 뭐지? 비건 책인가? 안 봤지. 근데 이제 볼게요. 근데 이제 못 구한다며? 무슨 뭐 못 사인 구해. 있는 거 중고나라에서 어려울 거야. 70만 원이고. 와 진짜요? 뭐 지금 있나? 모르겠네. 제가 예전에 사서 봤거든요. 네. 채식 좀 봤잖아요. 네네. 3분의 1 보다가 음. 끝까지 볼 걸. 아는 체라도 했는데 지금 반도 아니고 와서 무슨 건지 끝 결판을 못 봐가지고. 근데 진짜 재미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감성이 그 기본적인 감성이 그쪽에 맞아야지 그게 와닿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다. 훌륭한 작품이었으니까 그런 상을 주셨겠습니다만은. 오케이. 저는 음악 이런 거는 좀 좋아하는데 그림, 책, 소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한테 그렇게 와닿아. 자기 캐릭터 안 맞나 보지. 그래도 그림 공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두 분 덕분에. 네, 고맙습니다. 네. 갈수록 이제 교양이 살찌고 있습니다. 네, 살찌고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하락 섹터 한번 볼까요? 네, 하락은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발 이슈가 있다 보니 2차 전지랑 자율주행은 넣지 않았는데 자율주행도 좀 많이 빠졌고요. 아마 이제 파일 올라간 건 여기 게임이 들어가 있을 텐데 게임이 좀 막판에 일부 종목이 바뀌어서 그냥 바이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랑 바이오랑 뭐 화장품 뭐 이런 쪽이 좀 좋지 않았고요. 특히나 HLB 그룹은 이제 6개월 밀리는 이슈가 있었죠. FDA에 관련된 결과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부정적인 기류를 좀씩 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얘네 때문에 바이오가 빠졌다기보다는 뭐 리가켄 바이오 투자 딱지 붙어 있고 이러면 단기 수급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리가캠 이런 종목은 지금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상당히 좋은 분석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풀업 출신도 그렇고 뭐 이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약간 이런 수급들이 일부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의 수급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의 수급 이탈이 엄청나게 강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순환매 그냥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도 빠졌습니다. 순환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화장품 저기 떨구고 이제 반도체랑 반도체 소부장 좀 올리고 네. 또 이제 지나가면은 뭐 하나 빼고 또 올리고 오늘 방산도 좀 떨어졌나요? 방사는 이제 그거 수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은 조금 부진했고요. 이제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쪽은 좋았고요. 네. 보합 뭐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네들은 별로 안 먹었어요. 보합으로 보합권. 끝났네요. 네. 처음에 한 3% 정도 밀리다가 결국은 회복하고 보합권에서 끝났고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제일 강한 섹터가 방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그렇게 같이 안 떨어지고 이 정도면은 오를 방어력이 때는 있는 또 거지. 오르고 그렇죠. 방어력이 있는 방산이 거죠. 좀 그래도 강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 봤고요. 특징주 갈까요? 네, 특징주에
여기에서도 KTNG 뭐 이거 경영권 분쟁 뭐 조짐이 또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세한 내용을 좀 뜯어보면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이쪽이 이제 자회사 삼국인 304 지분 이거 제 이름 틀린 것 같은데 아무튼 삼국인 요 자회사의 지분을 100% 인수하겠다라는 투자 의향서를 발송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터져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오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조선주들이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HD 현대종업도 그렇고 HD 현대 미포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목표 주가 상향 흐름이 나왔고, 뭐 HD 그룹주는 워낙 수주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 Q 부분이 좀 많이 주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리바트 이런 종목군들도 슬슬 뭐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는 좀 꾸미는 쪽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HD 현대산업개발 이런 애들은 막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보면은 약간 기대를 해봐야 되나 싶으면서도 삼성 E&A 이거 삼성 엔지니어링이잖아요. 네. 얘는 또 TP가 하향 조정돼서 막 물음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기업별로 많이 나눠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정도는 건설업 관련된 쪽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되는 산업군이니까 한번 뜯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뭐 펩트론이나 나이백이나 이런 쪽은 급등을 하고 네. 이제 블루엠텍 이런 애들은 또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일 출시인데 약간의 그런 차익들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희비 교차가 좀 일부 있었고,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이 워낙 큰 시장이고 하다 보니 그렇게 뭐 단기성으로 끝날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좀 물음표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허 이슈가 좀 있었고요. KB군이 아까 말씀드렸고, SK바이오팜도 엑스코프리 성장 지속 기대에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이백 저 비만 치료제 네. 플러스 저기 뭐야 위고비 관련해 가지고 네. 오르는 종목 있고 떨어지는 종목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저도 좀 모르겠어요. 완전 왜냐면 랜덤.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으로 많이 떴었던 종목인데 그런 종목이 막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단기 차익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왜냐면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계속 위로 이제 천천히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E&A는 냉정과 열정님께서 네. 저기 그 반도체 공장 건설 물량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 제가 얘기죠. 저번에 다뤘는데 네? 삼성 평택 미뤄진 거 네. 그런 거 수주 때문에 영향을 그러니까. 받았어. 그런 이슈 아닌가 이런 추측을 또 하고 새삼스러운 건 계십니다. 아닌데. 사실 특징주 뭐 없으시죠? 딱히? 네 없습니다. 예, 종목 중에서 특별한 거. 넘어갈까요? 네. 뉴스로 가보죠. 요거는 이제 이게 1시 정도부터 인스타나 이런 데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국 재지가 왜 올랐는가.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내지 부분을 쓰는 그 종이 이름이 있어요. 그게 특수 백상지 요게 있는데 특수 백상지. 네, 요거를 내지로 이제 안에 들어가는 걸 내지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요걸로 만들었다. 근데 이거 한국 재지 거니까 네. 그럼 재지주가 가야지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니, 저 근데- 제목이 무슨 이게 뭔데? 그러니까 책 만든 종이가 중요해서 저 종이로밖에는 저 글이 안 써집니까? 그게 아니라 책을 이제 납품을 하면은 그 책 등 두께라는 게 결정이 돼요. 근데 이거는 내지를 바꾸면 책 등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걸로 해야 돼요. 다른 걸로 대체하면 좀 달라지거든요. 아니면 판을 바꾸거나 아무튼 그래야 될 확률이 높은데 이게 잘 나가면 어쨌든 출판사에서 막 몇십만 부, 몇백만 부씩 찍을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이제 특수 백상지가 많이 나가겠죠. 계약을 해놨으니까 그것하고 그 수요가 계속 나오면 뭐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될 줄 알아서 조금 찍어놨겠지만 이렇게 노벨 문학상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찍을 거거든요. 엄청 대량으로 찍을 거고 그러면 아마 종이 많이 쓰니까 그게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출판사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암살자님이 국장은 이런 신선한 테마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 리스펙트 네. 너무 똑똑해. 신선했어요. DNF님께서. 네. 근데 무림 페이퍼도 같이 9% 올랐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그냥 원래 제주주는 하나 가면은 다 갑니다. 아, 네. 이게 국장이에요. 그렇구나. 책을 이제 많이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지식을 하나 계기로. 알아가네. 저거로 찍어내야 되는 거고 네. 특수 백상지.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 가격 상승입니다. 이게 전선 쪽인데 아까 내용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난달 26일에 구리 선물 가격이 1만 달러를 상회를 했고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1만 1천 달러, 또 다른 데서는 뭐 좀 더 크게 부른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네 업종 특성상 이제 그 구리 가격이 높아지면 이게 영동을 바로 시킬 수 있어요. 제가 네.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네 글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있어서 바로 이제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은 전선업에게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직류 쪽으로 수요가 많이 드러났죠. HVDC 해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쪽이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쪽이랑 또 같이 엮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한강 얘기네. 저기 제지. 네. 한강이 쓴 필기고 모나미. 한강이면 라면 삼양. 또 뭐 있냐 다 같이 찾아보자. 이거 책 배송 업체는 어디냐 뭐 이런. 본드는 오. 어디로 붙이냐. 오. 잉크는 어느 회사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똑똑해. 조금 인정하십니다. 끝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 관련해서 전선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다음은요? 다음은 금융주입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뭐 별로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금융주들 일단 좋을 때 우리나라 금융주들도 좀 좋을 때가 꽤 있거든요. 채널링 돼서 움직이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배당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밸류업 쪽에서 고배 지수에 못 들어가는 고배를 먹었던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 보니 네. 그러면은 이제 개별적인 뭔가 특성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게 증권가의 스토리이기도 했죠. 이게 오히려 플러스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막 스토리를 풀어 나갔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좀 기대감들 높아지고 있고, 이번에는 지수 편입 변경할 때 이게 들어가지 않겠느냐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밸류업 지수를 뜯어보면 도대체 이런 게 왜 들어가 있나 라고 좀 생각했던 쪽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이런 애들만 다 들어가면 밸류업 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튼 우리나라 지수 평균 배당보다도 아마 낮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굳이 밸류업 지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뜯어서 넣을 거면 좀 좋은 애들로 다 넣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 대박 났대. 희소식에 금융주 줄줄이 강세. JP모건, 웰스파고 등등이 실적이 좋아서 한 4%에서 5% 올랐다. 네. 근데 금리 인하하면 은행들한테 좋아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대 마진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대출이 늘어나잖아요. 대출이 늘어나도 예대 마진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저기 주는 이자는 천천히 내리고 그리고 바로 예금 금리는 천천히 내리고 받는 거는 세게 빨리빨리. 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은 대출 늘어나는 게 핵심이에요. 대출이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보다는 그 배당이라든가 밸류업이라든가 다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같이 움직여도 이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죠. 뭐가 됐든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예. 각을 좀 잡은 것 같은데요, 은행주 쪽이. 그럼 뭐야? 금융주, 은행주는 금리 인하하면은 네. 양적인 증가해서 좋다 그러고 금리 인상하면은 예대 마진 늘어나서 좋다 그러고 이래나 저래나 이래나 저래나 다 좋은 거예요? 뭐 그 리포트를 보시면 일단은 예대마진 님이라고 하죠. 그거는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거는 맞는데 1분기 때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역대급으로 대출을 땡겨줬다. 우리 이제 스트레스 DSR 이거 나오기 전에 대출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다 해서 막 실적 엄청 잘 나고 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미리 좀 선제적으로 땡겨 놓은 게 있어서 이제 전체적인 실적 자체를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 생각도 그거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뭐 내려와서 무조건 괜찮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선제적으로 땡겨 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금융주에서 이제 은행주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증권주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예대마진 쪽에서의 이게
그 상단이 좀 정해져 있다 보면은 증시가 좋아지면 금융주 쪽으로 좀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있을까요? 네, 다음 뉴스는 마지막 뉴스인데 네. 로보택시 실망감에 2차 전지랑 자율주행이 우수수 떨어졌다. 요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좀 좋게 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증권가에서 좀 안 좋게 얘기한 쪽도 많고 그다음에 이게 시기적으로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또 지역도 확대는 되겠지만 좀 지역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전 테슬라를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좋게 어쨌든 이 스토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좋게 네, 봤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시기적인 부분을 좀 따진다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것들 많이 하는데 오늘은 또 그거 이슈됐잖아요. 공학사의 길이 남을 일, 스페이스X의 스타쉽 추진체 귀환해가지고 네. 떨어질 네, 때는 팔로 잡았죠. 그 기사 나왔죠. 손으로 팔로 이렇게 샥 잡아주는 거 우와.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요거 한번 이거 제 모니터 나와요, 피디님? 여기 뭐 이렇게 뭐 쇼츠 보면 근데 너무 멋있는데 어? 발표하는 멋있다. 모든 것들이.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엄청 위에서 크구나. 내려와 엄청 큰 거 여기 지금 팔 있잖아요, 팔 요거 여기 이렇게 샥 하고 잡아줘 이렇게 하고 잡아줘 이렇게 그러면 요거 7분 만에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다시 오는 거야. 와. 그럼 요거 이제 다시 재장전해서 다시 쏘는 거. 갔다가 다시 돌아와. 이렇게 지금 네. 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네. 화성 탐사로 대형으로 이제 만드는 스타쉽인데 네, 네. 쏴가지고 요거 앞에 거는 올려놓고 이제 네. 뒤로 와가지고 다시 그 우와. 자리 7분 만에.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가 정말 그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사이버 트럭, 사이버 밴, 자율주행, 슈퍼컴퓨터 뭐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잘 하는데 주가는 역재생 아닌 거죠. 아니에요. 저거 실시간으로 네, 잘된 거 맞아요. 근데 역재생이라고 볼 만한 게 저게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서 과연 가능한 기술일까? 그러니까. 뭐 저렇게 쉽다면 왜 여태까지 안 했지? 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7년 이상 고생해가지고 저렇게까지 만든 거니까 사실은 지금 봐도 공상과학 영화처럼 놀랍죠. 네. 놀랍죠. 역재생 아니고. 굉장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좋은데 시총은 12 밖으로 좀 밀려난 그런 상황이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참 희한하다. 이런 스페이스 X의 이런 수혜까지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받을 수는 있는데 요 댓글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뭔가 멘트가 좀 자세하게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테슬라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좀 긍정론을 보이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던 게 이제 슬슬 하나하나씩 좀 결과가 나오나 보다인데 뭐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좀 느긋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에서 요번에 이제 명확하게 뭐 단기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약진하겠지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단기뷰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스토리였던 거죠. 왜냐면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럼 뭐야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몸매가 좀 있었고 모건 스탠리가 그 테슬라를 되게 좋아하는 쪽인데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뉴스 끝났을까요? 네, 끝났습니다. 오케이. 지금 내용 보니까 네. 아까 그 발사체 있잖아요. 다시 온 다음에 30분 만에 다시 쏠 수 있대. 와. 기름 넣고 출발 올렸다가 무한으로 와. 하루 종일 쏠 수 있는 거네. 재활용이 우와. 확실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장, 그래도 풍선 효과가 있었던 장, 진짜 좀 애매하네. 약간 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엥? 그건 뭐예요? 약간 그 차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2시간 냅두면 물이 이렇게 물이 미지근한 미지근해지네. 아메리카노 약하고 연하고. 약간 나쁜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굳이 막 그런 좋은 거예요. 좋은 네, 거예요? 거래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외국인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오늘 장은 두 분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한번 AI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장 네. 본부장님 그림은요? 오늘 저는 이렇게 모처럼 곰을 좀 들고 왔습니다. 곰을 오. 들고 왔는데 오.
표정이. 이거를 보시면 네. 그 롤러코스터 다들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슬라이드가 굉장히 가파르고 길게 내려온 게 지나면 보통 끝나죠 게임이. 네. 그래서 이제 곰이 즐거워하는 그런 그래. 시기가 이제는 끝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까지 좋은 걸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분명 좋아질 거라고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어차피 신고까지만 더 좋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친구가 요거 폭죽놀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타고 있는 이거 다 달면 이제 끝나잖아요. 쥐불놀이처럼 흔드는 거 다 끝나가고 있고 내려가는 것도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즐거워할 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소를 좀 쉬게 하고 이제 요 곰으로 들고 왔습니다. 곰이 폭죽 들고 하락을 즐기던 도시대는 지금 내리막이다. 알겠습니다. 2600선은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지수 단으로 2600선, 뭐 3전 기준으로 6만 원. 하이닉스는 뭐 좋은 이야기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요? 네. 오늘은 숫자 2개를 가져왔습니다. 숫자 그림은 가져왔는데 2개. 그림은 이번 주 중에 더 좋은 시점에 그림이 3개거든요. 네네.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더 좋은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보시네요. 그래서 오늘 숫자로 숫자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또 IQ 135. 눈치 기가 막히잖아요. 봅시다. 맞추나 봅시다. 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올려주세요. 예. 이게 뭘까요? 정확하게 알아버렸어. 23,400원. 86,400원? 우리는 돈에 역시 약해. 3점? 돈 묻혀 생각하나? 3전? 3전 무슨 거게? 3전 아닌 것 같은데. 3전 주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예. 뭐지? 오프닝 벨 희망 동접자? 너무 좋다. 어휴. 전혀 아닌 것 같고. 뭐예요? 제가 힌트 주세요. 힌트. 힌트? 여유? 여유? 그 다음에 컴퓨터? 모르겠어요. 모니터? 알려주세요. 여유? 초입니다. 초. 네? 초. 초? 네. 초가 뭐예요? 분초. 23,400초? 네. 86,000. 86,400초. 네. 하루가 초가 아마 86,400초일 겁니다. 오. 그건 할 수 있죠. 24시간 곱하기 이렇게 365 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보다 적네. 23,400초는 뭐죠? 어. 주식 시장이 열리는 시간. 9시부터 3시 반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늘 쳐다보고 데이트도 하고 욕도 하고 신나고 뭐 많은 걸 할 텐데 네. 그 합해서 하루가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장이 열리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죠. 거의 대부분이. 23,400. 그거 빼고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23,400초 할 때는 주식을 하되 네. 그 나머지 시간에는 좀 하늘도 보고 가을 하늘, 공활한데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번 가을이 너무 짧다고. 네. 짧다고.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음.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 단계에서 좀 더 무슨 판단을 하거나 뭐 할 때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걸 왜 초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냥 뭐 24시간. 하루가 길어요. 잘 활용하면 86,400초. 초 단위로 활용을 해라. 아니 그건 아닌데. 초격차? 예. 초격차. 삼성 또 돌려가는 아니 그거 아니고. 의미군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데 네. 초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 상당히 길어요 생각보다. 예. 근데 3분의 1, 23,400초를 모니터만 보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죠. 네. 나머지 시간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다른 것도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고 그래야지 24,400초 동안에 집중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너무 좋은 가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달 뒤에 같이 추워져요. 오버코트 입고 이번 영하- 주에 등산 가야 돼요. 골프 치고 등산하고 데이트하고 할 일 많네.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하여튼 시간을 초단타. 23,400초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초단타. 나머지 초단타 6만 초를 잘 활용을
여유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을이 아깝네요. 최형규 님이 맞아요. 여유를 갖고 삽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다 뭔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식시장에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이 비중이 너무 큰 게 아닐까? 주식이라는 자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큰 거 아닐까? 맞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정말 네. 좋은 말씀인 게 여유를 가지고 또 산도 보고 단풍도 보고 또 책도 보고 읽고. 그런 거를 한번 너무 공부에 몰두하기보다는 그런 좀 겁니다.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시간이 금방 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초로 보면 8만이나 네, 되는 6천, 긴 초. 시간을 네. 우린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그렇죠. 돼. 초마다 건강해야 네, 돼. 초마다 건강하려면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들물 길가 홍삼. 30호짜리 와, 20만 초세일. 원인데요. 초세일이다. 14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30% 세일. 네. 기간은 14일부터 18일까지 딱 5일 동안이라고 하니까요. 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누나도 진짜 대단한 게 네. 헤어포유 할 때랑 텐션이 아예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백화점방사 30% 세일한다니까요. 헤어포유 끝났거든요. 끝났거든요. 헤어포유는 자사물에서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좋아요. 계속 뿌리는데 주말에 시원하고 좋아요. 알겠습니다. 들몰 길가 홍삼 네. 할인은 30% 3% 특가로 딱 5일만 할인하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디님 링크 하나 올려주시면 길가 홍삼 요거를 저희가 30% 할인해서 네. 특가로 드리겠습니다. 오, 순수 홍삼 100%네요. 그럼요. 네. 좋네. 제가 이거 지금 먹는 게 진해요. 아침에 얘기했는데 삼메리카노예요. 진짜요? 이 홍삼을 네. 여기 넣어. 그럼 요 정도 차. 오. 그럼 나 커피를 뽑아. 그럼 요 정도 돼요. 그럼 이제 섞어. 맛이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요. 삼메리카노. 이런 방법도 한번 있으니까요. 마셔보세요. 안 아니요. 되는구나. 이거 너무 빨대가 종이 빨대여서 거의 막 건네지. 흐물어. 개 주면은 군침 줄줄 흘리지. 조금 좋아요. 조금 네? 한번 먹어보게요. 삼메리카노. 이거 기가 막혀요. 아, 이렇게도 먹을 수 있네. 삼메리카노.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광고 끝났고요. 네. 넘어갈까요? 김정희 본부장님. 8분 정도 있습니다. 네. 어떤 리포트를 아, 꼭 소개해야겠습니까? 리포트 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니, 내용은 아니고 제목만 일단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이것부터 할게요. 신영증권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브로드컴이 브로드컴. 엔비디아하고 경쟁하는 게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다 갖고 하지만 GPU 말고 거기 네트워킹 관련되는 칩이나 이런 거는 브로드컴도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 관련돼서 내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옵티컬 인터커넥트를 하면서 이제 브로드컴의 또 위상이 더 커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 리포트 다시 한번 10월 8일 날 나온 신영증권에서 이거는 이분은 아마도 제 이름 까먹었는데 그 개별 종목 리포트 쓰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산업의 기술적인 분석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이 AI Era HBM 다음 병목 찾기 전기에서 빛으로 Electric to Optic이라는 꽤 길거든요. 꽤 기는데 사실은 앞에 내용을 추격하면 한 30페이지 정도만 돼요. 저는 2번 읽어봤고요. 이분은 아마도 그 공학도 석사, 박사 한 거거나 업계에 오래 계신 분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런 리포트를 읽어서 저는 기분이 막 흥분되고 좋았어요. 이런 리포트가. 내용이 되게 쉽네요. 옵티컬 인터커넥트랑 그렇지. 요거에 대해 앞에 설명이 한 파브리넷, 코헤런트 다섯 장. 루멘텀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너무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투자할 때 이런 회사도 있다는 거. 이런 거. 이 리포트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 저 리포트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너무 사라. 어려운데. 야, 사다. 아니 GPU만 네. AI의 병목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광학적으로 구리선이 아니고 광학적 연결을 하면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옵티컬 관련되는 게 많이 바뀌고 인터커넥트, 네트워킹 하는 스위치도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관련해서 브로드컴 나오고 뭐 나오는데 그건 많이 알려진 회사고 많이 모르는 회사 이런 게 있길래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그 정도? 그 이상 시간 내면 아까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월 11일자 지난주에 DS투자에서 경동나비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거 기억나요? 6만 원인지 5만 원인지 그 당시에 그 당시 얘기한 경동나비엔 무슨 회사인지 다 알 테니까 커버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더 시장했어. 근데 목표 주가를 왕창 이제 7만 원이었는데 13만 원 부른 거 보죠. 어머. 리포트 한번 보십시오. 저는 와닿았어요. 다만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분명히 이게 수그러들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많이 먹었기 때문에 팔 거예요. 국내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싸울 거예요.
근데 내용은 저는 와닿았어요. 참고로 현재 주가는 8배 정도인데 PER이 이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10배 이상 돌파하느냐가 문제인데 10배 돌파하면 이거 바로 갈 것 같아요. 10배 돌파할 때까지 한 10몇 프로, 20% 요 사이에서 굉장히 스트러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밸류에이션에서 북미 콘덴싱 온수기 경쟁 업체에 대비했을 때 30% 할인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EPS 그로스가 한 20% 되고 새로운 신제품이 북미 매출에서 70% 차지하는 이거 잘 나가면은 네. PER 10배는 아마 기본으로 깔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게 뭐 단기에 이런 주식 아니고요. 공부할 만한 주식이다. 리포트 잘 나왔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경동나비엔 지금 최고가에서 놀고 있죠. 네, 그럴 거예요. 엊그저께 많이 올랐다가 오늘도 빠지다가 다시 해서 8만 원 정도. 진짜 조용한데 엄청 잘 가요. 네네네. 지금 8만 원이 오늘 8만 원에서 끝났는데 PER이 8배가 안 될 겁니다. 내년 기준으로. YTD로 지금 4만 원에서 8만 원 된 거예요. 와. YTD로. 제가 볼 때 리포트가 한두 군데 나오다가 갑자기 한 명이 확 나 알아. 내가 너보다 잘 알아. 그러면서 막 치잖아요. 그럼 자리가 잡혀. 죄송합니다. 자리가 잡힌다고. 이건 자리 잡힐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다시 10% 이상 만약에 도전이면 아주 좋은 기회다. 공부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리포트는 10월 10일 날 나온 건데 현대차 증권에서 이거 좀 깁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이에요. 네. 일본의 반도체 업체가 많지 않죠. 그래요? 옛날에 엘피다라고 반도체 디램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마이크론한테 팔려서 걔네들은 메모리는 없어요. 그냥 파운드리, TSMC가 일본에서 뭐 파운드리 짓고 아니면 자동차 만드는 덴소. 그러니까 무슨 자동차용 칩이 필요하니까 설계가 복잡하거든요. 일본 정부가 나와서 어떻게 역할하고 이거를 쭈루루 볼 수 있는 걸 잘 정리하셨어요. 참고로 이 현대차증권의 이 센터장이 쓰신 거거든요. 예, 노근창 씨가 쓴 건데 이분이 이쪽에 강점이 많아요. 해외 쪽 요거. 그래서 이런 쪽에 보실 분은 일본 소부장이 왜 이렇게 강한지, 장비가 어떤지, 주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쭉 한번 보실 만하다. 그거를 알면은 어떤 도움이 돼요? 한국 주식, 한국 장비나 소부장 있잖아요. 흥분할 때 흥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아, 일본이나 세계적인 기업들의 IT 그런 소부장들을 좀 리스트를 잘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알면 한국 기업들이 오버할 때 주가가 오버할 때 지금은 오버할 단계가 아니지. 그렇죠. 빠졌으니까 지금은 그런 거 아닌데 미리 공부해 놔야지 남이 오버했을 때 우리가 relatively 상대적으로 어떨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걸 다 여기서 누가 가르쳐 줘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가끔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리포트를 하나 잘 갖고 계시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두 번 정도 하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 반도체였지만 일본이 올라올 때 파운드리 할 때 TSMC가 엄청 여기 하거든요. 네. TSMC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볼 만하다. 자기 제목이 필요하면 뭐였어요? 일본 반도체 산업. 아, 현대차증권의 네. 일본 반도체 산업, 종합반도체에서 소부장까지 일본 소부장의 해자는 영원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여기서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예. 일본 결론은 뭐예요? 쟤네가 더 강하다? 더 강하다는 얘기 아니고 해자가 있다. 아, 일본 애들이? 그럴 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기초하게 80% 동의합니다. 그래요. 여기 TSMC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리포트는 아니고 코멘트 나온 건데 아까 그 유리기판 얘기 했잖아요. 네, 많이 네. 올랐다고. 맞아요. 네. 그동안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가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SKC에 대해서 나오는 코멘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SKC는 여러 가지라기 때문에 복잡한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도 안 오르고 다른 주식이 많이 올랐죠. 걔네도 올라고 했는데 SKC 자회사가 유리기판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게 SK 앱솔릭스라고 있거든요. 앱솔릭스? 네, 저도 들어봤죠. 앱솔릭스 맞나? 맞아, 앱솔릭스. 앱솔릭스. 이거는 SKC가 지분을 한 70% 갖고 있고 네. 30%는 미국의 장비회사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가 30% 갖고 있어요. 합작한 회사인데 최근에 이 앱솔릭스가 자기네 그 미국 공장에 유리기판 생산 라인을 투어를 시켜주고 테크 세미나를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했대요. 그 코멘트가 나왔어요. 이게 다 돌아졌겠지.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래서 SKC의 자회사 SK 앱솔릭스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지난주에 네. 10월 7일 날 이렇게 뭐 투어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얘기인지 그걸 하고 나서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분 얘기로는 SK 앱솔릭스가 지금 1공장이 있는데 2공장도 내년에 추가하고 저쩌고 했는데 결론은 바쁘니까 그거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살짝 코멘트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나오진 않았고 다만 이 가치가 유리기판의 가치가 6조가 아니고 원래 6조로 생각했는데 한 11조 이상 되는 것 같다는
그런 판단. 오. 이라고 하는데 이게 데이터 포인트가 아직 리포트 나온 게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요. 이게 리포트가 나왔는지 메리츠증권에서 이런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메리츠증권 SKC 관련돼서 리포트 나오는 코멘트를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앱솔릭스의 유리개판의 사업 가치가 어떻게 계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6조 2천. 근데 SKC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보다 작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엄청난 업사이드가 있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SKC가 6조 600억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맛배기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네. 요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시 20분 콸콸콸로 한번 마무리를 해봐야죠.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클로징벨 광팬인 주린이입니다. 저의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이고요. 비중 30%, 평단가 만원,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40%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네, 고점에서 큰 거래량 없이 하락했고 좋은 방향성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손절보다는 조금씩 더 모아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다른 IT 부품주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세경 하이테크가 개별적인 반등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섹터 전체가 함께 가야만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자회사로 2차 전지 소재업을 영위하는데 세경 하이테크의 본업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감가 요인으로 작용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이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세경 하이테크 살펴보시면 일주일간 종목 토론방에서 44개 정도밖에 안 올라오는 아주 조금 소외됐다라고 느껴지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실적 보시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연간 실적으로 봐도 분기 실적으로 봐도 점점 좋아지고는 있거든요. 네. 영업이익이. 근데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리포트 겸 뉴스인데 스마트폰 판매량 부진으로 매출 변동성이 기대가 되고 목표가를 내린다. 판매 둔화가 되고 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고 있다. 근데 어떻게 매출은 늘어나지? 그리고 리포트들은 다 목표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자회사 찾아봤거든요. 세경 하이테크, 세스멧, 2차 전지 신소재 개발, 맞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이 세스멧이 다음 장 보여주시면 민테크와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K배터리에 기여했다고 최근에 11월 작년이군요. 작년에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기술력은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일부 무너졌고요.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하려고 하죠. 주봉도 보여주시면 반등은 하려고 해요. 어디가? 저기 쪽 아래. 어디가? 아주 그러니까 어디가 반등하려? 저기 아래. 어디? 저기. 저 반등하려고 하는 게? 할랑말랑 오케이. 할랑말랑 하고 있어서 저의 결론은 네. 세경 하이테크노마트라고 테크노마트? 했어요. 이유는 뭐야? 2차 전지도 해. 여러 가지 한다고? 해. 여러 가지 다 한다고? 판다. 시장판이다. 세경 하이테크노마트, 네. 다이소. 다이소. 이왕이면 전문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전문적으로. 알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뭐 스마트폰 얘기할 때는 좀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인데 네. 최근에 이제 쏙 들어가가지고 별로 그렇게 LG 이노텍도 지금 못 챙기는 판에 세경까지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네. 자, 세경 하이테크노마트. 자, 보노님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 회사는 뭐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실적은 좋아졌는데 그 전망치가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부진하다 보니 이제 그러면 전망치는 높아졌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좀 데이터가 상승폭이 기대보다 줄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지라고 생각은 충분히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뚫었을 때 대량 거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이 쭉쭉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5월 16일 그 다음에 17일에 농사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빠져버리면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건 기계적으로 뭐 21선 뭐 그 손절을 친다거나 아니면은 올라갈 때 한 번도 60선을 안 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지 못했으면은 이거는 좀 얻어맞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추매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하락하고 첫 번째 역배열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 30%를 마이너스 아까 40%였나요? 그거를 20%대로 줄이려고 해도 2배를 넣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급등으로 빠져나오려면 10%로는 맞춰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2배 넣고 거기에서 또 2배를 넣어야 되니까 내 투자 원금의 4배를 넣어야 10%대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물타기로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전체 포트보다 더 많은 돈을 넣어야 된다는 소린데, 그래서 저는 물타기를 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이게 좀 미련이 있으시다면 다른 계좌로 하셔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걸로 주식수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일단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직까지 하락을 하면서 한 번도 60선을 뚫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60선 저항 맞고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지지와 저항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낙폭 과대로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25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결과를 보려면 적어도 1분기, 2분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적어도 7, 8개월은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지 않을까요? 차라리 다른 걸로 수익을 보시다가 좀 타점이 왔을 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은 기술적으로 보나 좀 이제 리서치 보고서로 보나 본업적인 턴어라운드를 보나 좀 지금부터 하시면 상당 기간 고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쪽을 좀 하시다가 보시던가 아니면 새로운 계좌에서 천천히 차곡차곡 매집하다가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우 본부장님도 세경 하이테크. 네, 그 어려운 건데요. 아까 2차 전지 관련되는 그거 자회 사건은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거의 1년 정도 제가 1년 전에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그것이 안 맥히고 있다는 것은 뭔가 프로그레스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영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 실체에 대해서 아직 코멘트가 없다는 거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회사 얘기를 저는 작년 여름 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핵심은 고객이 삼성전자 그쪽이 잘 안 되는다는 거고, 전반적인 컴퍼티션이 세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식은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에 커버를 많이 할 때 하는데 항상 길어야 7월, 8월, 빠르면 6월 달에 끝입니다. 실적적으로도 2분기가 피크거든요. 그 다음부터 3분기 신제품이 잘 나오면은 잠깐 좀 더 하려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좀 보는 얘기했지만 겨울까지는 진짜 이거는 겨울을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올라올 수 있죠, 이벤추얼리. 근데 이제 겨울이 꽤 길 수도 있다. 내년 봄 됐을 때나 봄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구정 이후에나 그 신제품이나 뭔가 그런 거 나왔을 때 절대 주가는 장 좋으면 같이 갑니다. 근데 항상 말하는 것처럼 뭐 절대 주가 내가 바닥에서 사가지고 먹는다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딴 주식보다 기간 비용을 덜 들이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라도 저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거를 좀 미리 공부를 해서 좀 알았더라면 맞아요. 조금 더 액션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미리 공부하고 우리가 교양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던 버트란드 러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의 멍청이들과 극단주의자들은 늘 자신이 옳다고 그토록 확신에 차 있는 반면 지혜로운 이들은 늘 의심과 회의에 가득 차 있다. 불안하고 의심이 든다는 건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것.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위즈덤 칼리지 네. 레전드들이 총출동합니다. 와. 교양, 한 자리에. 네. 교양 플러스 뭐 저 그 물리학, 뭐 다 심리학, 뭐 돈의 속성 요 책으로 유명한 김승호 회장, 네. 뭐 월가의 전문가 톰 리 시작해서 그 물리학하는 그 와. 장범준 교수님인가? 박범준 교수님인가? 장범준. 장범준 교수님 맞는 거죠? 맞는 것 같은데. 네. 우리부터 잘 봐야겠네요. 아니, 저는 여기 타겟층이 아니잖아요. 다른 거 뉴퀴즈나 뉴키즈. 저는 이제 그런 거니까 우리 예능이니까. 네. 네. 그래서 위즈덤 칼리지 여러분들이 얼리버드로 저희가 이걸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시작하니까 지금 고정 댓글 들어가셔서 링크에 클릭하시면 할인 받으셔서 좋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즈덤 칼리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3프로의 최근 가장 신경 쓴 프로젝트입니다. 위즈덤 칼리지. 위즈덤 칼리지가 아. 가장 신경 온 직원이 다 여기 매달려 오. 이거 무조건 명품 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실망하지 않으실 네. 겁니다. 장범준 교수님 맞잖아. 장범준 맞을 것 교수님 같아. 물리학 범준에 빠지단가? 맞아. 물리학. 링크 꼭 눌러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더 변동성이 즐겁게 나오는 시장 이번 주를 기대하면서 오프닝 벨과 클로징 벨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오는 뉴스룸 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